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해서 현재 우리가 직접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업을 일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때까지는 비대면으로나마 우리 차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첫 번째 대면하는 수업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차와 관련되어서는 차의 그 분류, 그죠? 차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지급받은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이 특성이 어떠하고 또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동영상으로나마 하고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차를 즐겁게 알면서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오늘 6대 다류 수업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6대 다류라고 하면 우리가 차의 6가지 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의 분류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차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나무가 키가 큰 저쪽 우리 운남성에 가면 키가 큰 나무들이 있죠. 사람들이 나무를 올라가서 찻잎을 따야 할 정도로 큰 이런 나무들은 우리가 대엽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교목이라고 하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런 작은 나무들은 관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 잎의 크기, 차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은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차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6가지 분류법입니다. 중국에 있는 차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 6가지 분류법은 크게 녹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녹차, 백차, 청차, 홍차, 황차, 그리고 흑차,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오늘 6가지 차들을 한번 준비를 해서 하나씩 색과 향과 맛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왜 마실까요? 제가 늘 첫 시간에 차를 마시는 이유, 차를 마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차는 깨어있기 위해 마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차를 마시면 차는 차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그 중에서도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데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정신을 깨어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그저 수천 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음료가 바로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또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는 깨어있기 위해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교재의 제일 앞면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다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다경을 지으신 분은 당나라 때 유구라고 하는 분이죠. 네, 유우라고 하는 우리가 차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다성이라고 부르는 유구라는 분께서 쓰신 다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죠? 갈증이 나거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울분을 토하려거든, 그죠? 울분을 사기려거든 술을 마시며, 또 정신을 모으려거든 차를 마셔라. 그래서 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정신을 모으고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차의 6대 다류라고 해서 차의 분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6가지 다류를 가지고 차를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6가지를 차를 지급을 받으셔서 각각 소량씩 이렇게
그 통에 넣어서, 차통에 넣어서 받으셨고 또 일부 드셔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차의 6대 다료라고 하는 게 6가지 큰 분류이기 때문에 그 큰 분류 중에서 6가지 차들을 여러분들 통에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그런 차들을 한번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차를 우려서 테스팅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를 볼까요? 네, 지금 건입의 상태를 보고 계신데 첫 번째가 녹차입니다. 우리나라 하동에서 생산된 녹차이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이 백차입니다. 백호은침이라고 하는 명차인데요. 중국의 복건성에서 생산이 되죠. 녹차하고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효도는 녹차보다 조금 더 발효가 되어 있고요. 자연의 빛으로 말린다. 즉 녹차는 불발효차이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한 데 반해서 백차는 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차나무의 유효한 성분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래서 약성이 가장 좋은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청차라고 하는 건데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죠. 이거 타이완에서 나온 동정 우롱입니다. 중국에서 10대 명차라고 해서 차를 10가지 가장 그 유명한 차들을 분류할 때 타이완 것으로서 유일하게 꼭 들어가는 것이 타이완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 이름인데요. 똥띵이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서 생산되는 우롱차입니다. 우롱차는 우리가 분류상으로는 청차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뭐 많이들 마시는 차죠. 그래서 품종이 우롱인 품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여기 지금 황차가 와 있네요. 순서로 보면 황차와 흑차가 같이 묶여야 하는데 황차는 군산 은침이 와 있습니다. 그죠? 왜 황차와 흑차가 묶이느냐 하면 두 개가 후발효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차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구수하죠. 그래서 명차 중에서 군산은 침이 10대 명차에 꼭 중국에서 들어가는 차인데 군산은 지명입니다. 군산이라고 하는 섬에서 생산이 되는데 은침은 은처럼 뾰족한 바늘이다. 그래서 실버 니들이라고 부르죠. 군산 실버 니들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파나마의 국제 박람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중국의 명차이고 가격도 매우 비싼 차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홍차를 놓았는데 오늘 준비한 홍차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홍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홍차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영국의 이 홍차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국에서는 차가 생산되지 않아요. 영국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보다도 북쪽에 있어서 차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세계의 차들을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유통을 하고 있죠. 홍차의 소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부터 지금 녹차, 백차, 뭐 청차 쭉 있지만 홍차의 소비가 차 중에서는 가장 사실은 많습니다. 양으로 볼 때. 그래서 세계 홍차 그 무역량의 80%를 영국이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세계에서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자, 영국의 홍차가 유명하지만 워낙에 차의 원산지는 이쪽 한국 또 일본 중국 쪽에서 차를 아주 오래전부터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홍차의 원조도 사실은 중국이지
영국은 아닌 셈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주로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에서 차를 수입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요즘 우리도 발효차라 그래서 홍차들을 만들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홍차를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을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일본 홍차를 오늘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흑차입니다. 흑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차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약간 노란 작은 꽃들이 좀 중간에 섞여 있을 겁니다. 요거 개화보이차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이차를 스트레이트로 마시기보다는 개화나 장미를 섞어서 블렌딩해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개화가 블렌딩 되어 있는 보이차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지금 겉옆을 한번 쭉 보셨고요. 일부러 제가 차통이 있는 작은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 보았으니까 차통을 한 번씩 보실까요? 자, 이거 이 로고는 그 하동 녹차의 로고이고 위에 새작이라고 쓰여져 있죠. 새작이라는 말은 찻잎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차를 언제 땄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지어지는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 따는 첫물차를 우리가 우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는 차를 새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전과 새작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 24절기 중에서 청명이 지나고 나면 고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우 근처 혹은 고구 이전에 딴 차를 우전이라고 하고 이후의 차를 새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남쪽에서 차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청명 이전의 차를 생산해서 명전이라는 차가 가장 어린 싹의 고급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백호은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백호는 흰 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찻잎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찻잎에 솜털 같은 게 부슬부슬하게 달려 있죠. 그래서 백호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실 때에 이 깔끔하게 우러내지 않으면 이 솜털 같은 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년 차, 3년 진, 7년 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차로 마시지만 3년에는 이 진자가 묵을 진자예요. 그래서 3년이 되면 약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7년은 보배가 된다. 그래서 7년을 묵힌 백차는 남에게 주지 않고 집에다 간직하면서 혼자 마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롱차인데 앞에 동정이라고 쓰여진 거 보시죠? 여기 보면 난터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동정이라는 호수가 요 노란 섬에 타이완이라고 쓰여져 있죠? 타이완에서 사가지고 온 우롱차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동정 우롱인데 우롱은 우리말로 읽으면 오룡이죠. 그죠? 새카만 검을 오자에다가 용용자 써서 오룡이라고 한자로 쓰고 읽을 때는 우롱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군산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산은 아까 우리 전라도의 군산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군산이라고 하는 섬 이름이고요. 은침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버 니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일본 홍차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쿠라가 옆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홍차를 만들면서 본인들의 홍차가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에서 혹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홍차만큼의 수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홍차 안에다가 사쿠라를 넣었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엽종, 약간 차나무를 재배하기 어려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나무가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온대에서는 차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잎이 굉장히 작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잎이 작은 그런 관목의 소엽종 차들은 홍차를 만들기에 좀 부적절합니다. 홍차는 탄닌 성분이 많이 나와서 약간 떫고, 그죠? 수색이 짙게 나와야 홍차스러움이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녹차를 만들기에는 좋지만 홍차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개성 있는 나름대로의 홍차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홍차를 만들고 풍미를 여기에 일본의 대표적인 꽃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만든 홍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이차인데 앞에 개화, 개수나무 아시죠? 개수나무. 개수나무에 있는 꽃이 개화인데 영어로는 오스만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향이 화려해서 아주 이전부터 우리가 향수의 재료로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개화입니다. 그래서 개화를 넣은 보이차, 그래서 개화 보이차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려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약 우리가 2g씩 준비를 했고요. 현재 이 컵의 용량은 150ml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차를 우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물의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차의 양, 물의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우선 차에 따라서 온도는 좀 달라집니다. 녹차는 낮은 온도에서 소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 75도 선에서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은 조금 높은 온도에서 부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의 그런 떫은 맛이나 쓴맛을 우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한 거죠. 차의 떫은 맛과 쓴 맛들은 우러나는 조건이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즉 물에 장시간 담기게 되면 쓴맛과 떫은 맛이 우러나니까 바로 정해진 시간 안에 꺼내야 하는데, 지금 전부 우리가 이제 입차이기 때문에, 입차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홍차들은 가루로 이렇게 파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파쇄형으로 해서 티백에 들어있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 그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대부분은 시간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는 차들은 이제 파쇄형이 아니라 전부 입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려낼 수 있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파쇄형은 보세요. 이렇게 찻잎을 잘게 부시면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대신에 한 번에 우려내고 나서 2번 우릴 수는 없게 돼요. 우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렸을 때 2번째부터는 그런 쓴맛과 떫은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입차이기 때문에 빨리 꺼내더라도, 지금 1분 30초에 꺼냈는데요. 1분 30초에 꺼내더라도 그 다음 2번째, 3번째 계속해서 차를 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는 명차, 좋은 차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10번 정도를
농도를 계속해서 우려낼 수 있는 차를 좋은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차가 10번을 우려내려면 가지고 있는 찻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질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런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차들은 대부분 뭡니까? 대엽종이거나 잎이 두툼한 거죠. 잎이 두툼한 찻잎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산지대, 그러니까 위도가 굉장히 위도가 조금 위도가 아니라 산의 고도가 높은 곳, 밤낮의 기온차가 큰 곳에서 이렇게 잎이 두툼하게 나오는 거죠.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차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차일수록 무기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그 항산화 물질, 소위 폴리페놀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럼 우리 차를 한번 우려낸 차의 상태를 한번 보고 찻잎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녹차는 이렇게 그린 컬러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녹차를 우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이고요. 지금 아직 덜 풀렸어요. 그렇죠? 왜? 이거 잎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첫물이 가장 맛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째쯤이 가장 맛있는 차다. 그래서 이 찻잎은 지금 덜 풀렸어요. 첫물이라서 두 번, 세 번째쯤 되면 훨씬 더 맛있는 차가 나올 것 같고요. 찻잎이 열이기 때문에 녹차 같은 경우는 10번씩 우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우려서 마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백차인데요. 백차의 경우에는 녹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거의 컬러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좀 더 녹차가 그린하고요. 그죠? 백차는 조금 더 오히려 그 청차나 홍차 쪽에 가까워집니다. 즉 발효도가 백차가 녹차보다 조금 더 발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녹차보다 백차가 보통은 5%에서 10% 정도 발효가 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녹차는 발효가 진행되기 전에 열 처리를 통해서 발효를 스탑시킨 차라서 발효도가 보통은 10% 안쪽인데 반해서 백차는 자연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5%까지 좀 더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차 한번 보실까요? 청차는 녹차하고 비교해서 볼 때 훨씬 더 그죠? 옐로우한 그런 그죠? 컬러가 많아졌죠. 자, 청차의 경우는 청이라서 푸를 청 이렇게 해서 뭐 파랑물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죠. 청차라는 놈은 홍차와 녹차의 중간쯤에 있는 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효도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청차의 경우는 약간 약하게 발효가 된 거 있고 홍차 쪽에 훨씬 더 가깝게 발효가 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한 15%부터 80%까지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롱은 조금 녹차에 훨씬 가까운 그런 그 청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황차가 와 있는데 생긴 거 보시면 녹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녹차보다 훨씬 더 엷은 색을 가지고 있죠. 자, 황차는 또 우리 공부 수업하면서 배우시겠지만 민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녹차로 만든 차를 다시 한 번 더 띄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띄운다는 건 바로 우리가 된장을 띄우듯이 발효를 한 번 더 거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구수한 풍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보다 좀 더 구수하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맛이라 그럴까요? 녹차가 조금 그린한 그런, 그죠? 아주 어린 싹인 경우는 특히 이렇게 그 애기한테서 나는 베네잎 같은 그런 약간 비린 풀맛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차는 거기에서 조금 더, 그죠? 그런 비린 맛을 제거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맛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이차와 함께 후발효 계열에 넣습니다. 자, 홍차는 지금 보시면 일본 홍차이죠. 그래서 홍차가 파쇄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색깔은 아주 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엽종으로 만든 홍차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컬러까지 홍차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잎을 파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고요. 발효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차 보실까요? 보이차를, 그죠? 흑차의 부류에 넣기는 합니다만, 흑차가 곧 이퀄 보이차는 아니에요. 흑차를 생산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고, 흑차의 기술을 보이에서 배워서, 그죠? 보이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보이 숙차입니다. 보이차의 개념은 운남성에서 나오는 찻잎으로 만든 차를, 그죠? 보이차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보이차 중에서도 숙차, 그죠? 인공적으로 물을 보태고 시간을 보태서 3개월 정도 더 속성 발효를 시킨 숙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죠? 우리가 차를 마시는 기준은 색, 향, 미인데 여러분들에게 색깔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이 향과 맛을 직접 전해드리질 못했네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우려서 향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맛은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있는지, 향과 맛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대면 강의할 때 직접 만났을 때 한번 의견들을 나누어 보고 그때 한번 또 우려서 맛을 보는 걸로 하고,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